네, 반갑습니다. 유슬리 센터장입니다. 다들 뭐 지난주 시장 잘 이겨내셨습니까? 지난주 시장 상당히 좀 어지러웠어요. 제가 나스닥이 뭐 2만을 돌파할 수 있냐 없냐에 대해서 한번 주제를 잡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2만은 훌쩍 뛰어넘고 거의 한 2만 500 근처까지도 이렇게 상승이 좀 나왔었죠. 여기서 이번 주도 개인적으로 2만을 돌파할지 아니면 여기가 이제 저항으로 자리 잡을지가 사실 제일 궁금한 내용이실 것 같아요. 나스닥이 역사상 이제 일이 없었던 구간을 지금 계속해서 이제 높여나가면서 여기서 이제 2만 구간에서 이제 굳어질지 아니면 이게 고점일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전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게요. 뭐 하방이 나와도 좋고 상방이 나와도 좋고, 그런데 이 2만의 돌파에 대한 부분들과 이탈에 대한 부분들은 이번 주 금요일 9시 반 전까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하지만 제가 뒤에 드리는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시면 제가 어떤 쪽으로 일단 시장을 좀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들은 다들 유추가 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이번 주 시장 일정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풀어드리고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여기 다양한 뭐 이슈들이 있어요. 일단 이거는 제가 방에 공유를 드릴 테니까 다들 한 번씩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증시 일정에 대해서 제가 지금 올려드렸는데 이번 주에 일단 월요일 뭐 샌프란시스코 여는 총재부터 시작해서 이제 보험원 연준이사, 그리고 이제 페덱스, 그리고 월그린, 그리고 뭐 GDP, 나이키 부터 시작해서 EU 정상회담 뭐 기타 등등 내용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지난주에도 좀 실마리를 좀 풀어드렸어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좋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물가가 잡히고 있다라는 신호를 우리가 시장에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 여기서 그러면은 연준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뭘까요? 그러면 연준에서 CPI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는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아마 다들 아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연준에서는 사실 이 소비자 물가지수를 CPI보다 PC를 더 중요하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예. 이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뭐 과거 2020년 전으로 한번 좀 돌아가 볼게요. 2022년 전으로. 우리가 2020년 이제 팬데믹 사태 이후로 2022년에 또 물가가 한번 크게 오르는 사건이 있었어요. 다들 아실 겁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때 이후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을 하고 여기서 이제 유가가 올라가고 이제 곡물 가격이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CPI에 포함되는 항목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사실 유가랑 이제 곡물, 뭐 원자재 가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100%의 비율 중에서 거의 한 50% 60%는 이 유가, 그리고 이제 에너지, 곡물, 이 부분들이 CPI에서는 높게 책정이 돼요. 자, 그러면은 CPI에서 이 두 부분들이 높게 책정이 되면 그럼 나머지 항목이 만약에 올라가면 어떻게 이걸 해석을 해볼 수가 있냐? PC라는 지표가 그 역할을 해준다라는 거죠. CPI에서 계상이 되지 않은 항목들을 PC에선 잡을 수가 있다. 대표적으로 어떤 항목이 있냐? 미국에는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다치면 병원에서 치료비가 감기만 걸려도 약을 처방만 받아도 거의 돈 1,000만 원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농담삼아 뭐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미국의 의료보험 제도가 제대로 뭐 되어 있지 않은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까지 물가가 어떻게 좀 상승을 했고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는지까지 뭐 주거비부터 시작해서 CPI에서 확인해 볼 수 없는 항목들을 PC에서는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PC 지표가 연준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 중 하나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 CPI가 잡히고 있는 걸 봤으니까 PC도 함께 잡혀 나오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여기서 연준이 이제 물가를 어떻게 잡든 혹은 이제 물가가 지금 잡혀 나오고 있다 없다에 대해서 뭐 확답을 내리든 통화 정책의 방향성을 잡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PC가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 금리 인하라든지 혹은 물가가 잡히고 있다라는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자신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 PC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직까지 나스닥 지수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기업들이 지금 PC 발표를 앞두고 기업 실적을 발표하는 부분들에서 우리가 열쇠를 한번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연준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경기 침체입니다. 물가는 낮아지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경기가 어느 정도 같이 죽어버리는, 뭐 결국에는 그런 게 인플레이션의 하락에 당연한 수순이긴 한데, 근데 얘네들이 이제 실적도 악화되고 이제 수익성도 악화되고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금리 인하를 하는 그런 그림이 연준에서 좀 가장 두려워하는 그림이에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결국에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이전에 얘네 카니발, 페덱스, 월그린, 나이키 뭐 이런 기업들이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은 우리가 미리 좀
유출해 볼 수가 있겠죠. 이 기업들이 결국엔 소비와 관련된 기업이다 보니까 소비가 줄어들었으니까 얘네 실적이 안 좋게 나온 거 아닐까? 그런 PC도 어느 정도 뭐 낮게 나올 수 있다라는 베이스를 좀 깔고 갈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 친구들의 실적이 뭐 100% PC와 연관이 된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하나의 열쇠로 좀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얘네들이 실적이 안 좋게 나왔다라고 우리가 너무 전망이 안 좋다, 시장이 떨어질 것 같다, 막 이런 식으로 볼 게 아니라 얘네들로 인해서 우리가 이 소비자 물가지수가 좀 낮아지고 있구나, 얘네들의 실적이 낮아지고 있다라는 걸 파악을 하고 우리가 한번 대응을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이슈는 금요일 9시 반 좀 예정이 되어 있지 않나 싶어요. 자, 일단 여기서 이제 근원소비지출 물가지수가 좋게 나오면 당연히 시장은 올라가겠죠. 반대로 안 좋게 나오면 당연히 시장은 떨어질 거고,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지금 시장에서 이 베이스에 큰 변화가 있는지를 한번 우리는 살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뭐 그거 말고도 이번 주 시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뭐 포인트 중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여러 개가 있는데, 미증시가 고점 부담으로 인해서 좀 하락이 나온 상태지 않습니까? 여기서 한 두 가지 정도 좀 트리거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선제적인 이 매도에 대한 좀 베팅이 나왔을 수 있다라고 또 생각이 들고, 또 지난주 금요일날 선물 옵션 만기일이었다 보니까 이 롤오버 물량들의 청산이 좀 나오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연준 월러 이사의 또 발언을 앞두고 미리 좀 물량을 좀 털어낸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공략할 포지션은 단기적인 위험선호 심리가 좀 줄어드는 상황으로 간다라고 하면 빅테크주들이 빠지는 게 그냥 빠지는 건 아닐 것이다 관점으로 오늘 셀 포지션 대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0에서 한 15포인트, 12에서 15포인트 간격으로 좀 익청 대응을 진행해 볼 거예요. 자, 30분 스타트. 자, 셀 포지션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나스닥 셀 포지션 A few moments later. 921 구간 진입. 자, 바로 익천 구간 주냐? 바로 익천 구간 주냐? 자, 오늘은 포지션 길게 갖고 있지 말자. 나도 오늘은 잘 모르겠다. 일단은 이런 관점에서 다들 쏟아져 내리니까 지금 파란불 완전 난리 났어.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다 지금 파란불로 지금 고점이라는 심리가 지금 강하게 시장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나도 오늘은 셀 포지션으로 한번 편승을 한번 해보자고. 12에서 15포인트만 그냥 깔끔하게 한번 먹고 가자. 아이고, 오늘 참 포지션 길게 들고 있기가 애매한 그런 시장이에요. 지금 매도세가 진짜 장난 아니다라고 좀 판단해 볼 수 있는 자리인데도 참 그렇지. 자, 17, 18, 15, 14, 12, 8구간까지만. 자, 13. 자, 음봉의 힘 상당히 강합니다. 자, 10. 아, 참 진짜. 한 번만 더. 자, 여기서 나 200불 먹으면 익청할 거야. 자, 익청. 일단 오늘 항생 말고 나스닥이죠. 나스닥 본장 라이브 방송은 결국에는 매도가 우위였던 시장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제가 오늘 포지션 공략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봤을 때 위험선호 심리가 이제 줄어드는 상황에서 간다라고 하면 빅테크주들이 빠지는 게 그냥 빠지는 것은 아닐 것이라는 관점으로 오늘은 셀 포지션을 노려봤는데, 여기서 제가 이야기를 했죠. 980, 908 이 아랫골이 달았던 구간들 만약에 깨고 내려가게 되면 오늘은 이제 하방 압력이 더 거칠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프리장 때부터 계속 보면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뭐 지금 사실 저점을 지지하지 못하고 계속 내려가는 구간이다 보니까 뭐 사실 여기서 현물까지 더 빠진다라고 하면 사실 얘네들이 지금 매도 압력이 더 위에 있는 시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오늘 221불 이렇게 수익으로 마무리 짓고, 오늘 라이브 방송 야 진짜 매도율을 좀 기가 막히게 좀 본 것 같아요. 일단 진입 타점이 조금 아쉽긴 했어. 그래도 여기서 이 휩스에 당하지 않고 좀 차분하게 확실하게 매도 공략을 통해서 오늘은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오늘 라이브 방송 참여해주신 분들, 시청해주신 분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늦은 저녁 시간까지 시청해주시느라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윤소림 센터장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